(2025년) 토트넘 계약 만료 명단의 손흥민, 제일 눈에 띄는 이름이지만 영국 풋볼 런던은 28일 이하 한국 시각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요한 랑케 테크티컬 디렉터가 진행하는 리필딩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현재 토트넘과 계약된 모든 1군 선수의 계약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풋볼 런던은 각 연도마다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 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에는 3명의 선수들이 계약이 만료된다. 티모 베르너, 에릭 다이어, 이반 페리시치, 브랜든 오스틴이다. 베르너는 임대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다. 나머지 3명의 선수는 모두 팀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무려 12명의 선수들이 계약 만료 대상자다. 손흥민부터 시작해 탕기 음돈벨레, 트로이 페럿, 지오바니 로셀소,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라이언 세세뇽, 세르히오 레길론, 벤 데이비스, 조 로든, 자펫 탕강가, 알피 화이트맨, 프레이저 포스터까지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팀에 굳이 남길 만한 이유가 없는 선수들이 대다수다.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 목록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문제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을 향한 관심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계약 1년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2024에서 2025 시즌까지 계약된 선수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채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1년만 남게 된다. 선수와 구단이 계약이 1년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해리 케인과 킬리안 음바페가 그랬다. 케인 사태에서 토트넘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었다. 토트넘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손흥민을 지킬 수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27일 손흥민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과 폭넓게 연결되고 있다. 토트넘은 위태로운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장 손흥민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름에 손흥민과 공식적으로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재계약과 관련된 손흥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조건으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커트 오프 사이드는 27일 토트넘은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2,090만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재정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 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 수비라인의 혼란 야기, 김민재 향한 엄청난 혹평, 미네는 프라이부르크와 2에서 2모 오른쪽 화살표 우승 경쟁, 빨간불, 분데스 리뷰. 미네는 2일, 한국 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라부르크와의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막판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고 2에서 2로 비겼다. 승점 1점 획득에 그친 미네는 17승 3무 4패. 승점 54가 되면서 한 경기 덜 치른 선두 바이엘 레버쿠젠, 승점 61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레버쿠젠이 쾰른 원정에서 승리할 경우 차이는 10점까지 벌어지게 된다. 미넨의 리그 우승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날 에릭 다이어와 함께 중앙 수비로 짝을 이룬 김민재는 도움 1개를 올렸음에도 이 실점을 막지 못해 박한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노아 아투볼루가 골문을 지켰고 킬리안 실딜리아, 마티아스 긴터, 마누엘 굴데, 크리스티안 긴터가 수비라인을 형성했다.
도안 리스, 막시밀리안 에게슈타인, 니콜라스 회플러, 빈첸조 그리포가 중원을 구성했다. 롤란드 셜러이, 루카스 헬러가 최전방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다. 원정팀 위네는 4-2-3의 1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마누엘 노이어가 변함없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하파엘 게이루, 김민재, 다이어, 요주아 키미히가 104를 이뤘다. 레온 고레츠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기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자말 무시알라, 토마스 윌러, 마티스 텔이 2선에 위치했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 원톱으로 출전해 득점을 노렸다. 위네는 지난 시즌 라이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꺾고 마이스터샬레,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1시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독일 최강팀 입지를 더욱 굳혔다. 이번 시즌 위넨의 목표는 리그 12연패였다. 하지만 레버쿠젠의 등장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 위넨이 리그에서 주춤하는 동안 레버쿠젠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착실히 승점을 쌓아나갔다. 특히 지난달 11일 열린 레버쿠젠과 맞대결에서 패배한 후 우승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 경기 전까지 위넨은 선두 레버쿠젠을 승점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었다. 승리했다면 순위를 뒤집고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0에서 3완패를 당하며 뒤집기에 실패했다. 이어진 라치오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서도 0에서 1로 무릎을 꿇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23-20-24 UCL 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다요 오파메카노의 퇴장 속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하며 공식전 2연패에 빠졌다. 이후 보움 원정에서 2에서 3으로 패하며 3연패를 기록했다. 레버쿠젠과의 격차는 8점으로 벌어졌다. 리그 우승이 쉽지 않게 됐다. 지난 시즌에도 DFB 포칼컵,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탈락에 이어 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야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투엘은 이번 시즌에는 아예 무관에 그칠 위험에 놓였다. 결국 위넨은 투엘과 계약 기간을 1년 단축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공식전 3연패라는 최악의 성적과 더불어 선수단 장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엘을 향한 경질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던 상황이었고 위넨도 성난 민심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다. 투엘과 결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위넨은 난적 라이프치히를 2에서 1로 물리치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아직 많은 리그 경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역전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레버쿠젠 추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프라이부르크에게 기회를 내주고 끌려갔다. 전반 1분 그리포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과감한 중거리 슛을 시도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리포의 슈팅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프라이부르크가 리드를 잡았다. 전반 11분 그리포의 크로스를 셜러이가 헤더로 연결했다. 노이어가 쳐냈으나 흐른 공이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에게 향했고 회플러의 패스를 받은 긴터가 왼발 슈팅으로 위넨 골망을 갈랐다. 프라이부르크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15분 긴터가 가까운 쪽 골대를 향해 낮고 빠른 슈팅을 때렸으나 노이어가 막아냈다. 위넨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8분 게이루의 크로스가 케인에게 향했다. 케인은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이어갔으나 공은 골대 옆으로 벗어났다. 프라이부르크는 도안의 패스를 받아 셜러이가 박스박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이것도 골문과 거리가 멀었다.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잡아갔다. 전반 22분 셜러이의 패스를 그리포가 박스 안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역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위넨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전반 34분 박스 밖에서 흘러나온 공을 텔이 잡아 환상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렸다. 직후 오른발로 강하고 정확하게 감아찼고 공은 그대로 골문 구석에 빨려 들어갔다. 아투볼로 골키퍼가 팔을 쭉 뻗어봤지만 궤적이 워낙 좋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넨이 기세를 올렸다. 전반 38분 밀러가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42분에는 게이루가 박스 안까지 침투해 직접 슈팅을 때렸으나 골대 옆으로 벗어났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1에서 1로 전반전이 종료됐다. 후반전에는 미넨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후반 2분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박스 안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골대 옆으로 벗어났다. 프라이부르크도 곧장 반격했다. 후반 4분 셜러이의 패스가 에게슈타인에게 향했고 에게슈타인은 오른발로 때렸으나 골문 위를 넘어갔다. 이후 프라이부르크와 미넨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후반 12분 프라이부르크는 코너킥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렸으나 에게슈타인의 슈팅이 골문 위를 넘어갔다. 미넨은 케인의 강력한 슈팅으로 응수했지만 이 역시 골대 위를 넘겼다. 미넨이 다시 기회를 잡았다. 후반 25분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무시알라가 침투 패스를 받고 논스톱 슈팅을 때렸다. 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어진 코너킥 공격에서 케인의 헤더 슈팅은 골라인을 넘기 전 수비가 걷어냈다. 마침내 미넨이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29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왼쪽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쪽까지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다. 프라이부르크 수비를 헤집은 무시알라는 수비 2명 사이에 생긴 공간을 놓치지 않고 드리블 결을 살려 반박자 빠른 슈팅을 때렸다.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사실상 무시알라가 솔로 플레이를 통해 만들어낸 골이었지만 김민재의 어시스트도 인정됐다. 하지만 미넨은 웃지 못했다. 승리를 앞뒀던 후반 42분 프라이부르크가 장거리 스로인으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다. 공이 곧바로 박스 안으로 투입됐고 미카엘 그레고리슈가 떨궈준 공을 잡은 헬러가 기습적인 슈팅으로 미넨 골망을 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온 슈팅이라 노이어 골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통안의 동점골을 내준 미넨은 추가 득점을 노렸으나 신통치 않았다. 결국 2에서 2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미넨을 향해 독일 현지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빌트는 프라이부르크 쇼크라고 표현하면서 미넨은 더 좋은 선발진으로 나섰고 심지어 경기도 유리하게 끌고 갔으나 포기하지 않은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다. 라며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의 압박을 가할 기회를 놓쳤다. 투엘과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좌절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난 경기 선발 제외됐던 김민재는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선발 복귀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패스 성공률 95%, 도움 1개, 태클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승률 80% 등 좋은 기록을 남겼다. 평저도 7.9점으로 수비진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또 다른 매체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7.2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소파스코어 또한 7.3점으로 수비진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언론 평점은 달랐다. 독일 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인에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대신해 김민재가 센터백으로 나섰지만 미넨은 전반 30분 동안 수비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라면서 상대에게 놀라울 정도로 넓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허용했다. 라고 혹평했다. 아벤트차이퉁은 다이어와 함께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으나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다. 미드필드에서 훌륭한 태클로 한번 클리어했다. 라며 평점 4점을 줬다. 다이어, 게이루와 같은 평점이었다. TZ 또한 잘못된 순간에 수비라인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나갔다. 미넨의 수비라인을 불필요하게 무너뜨리며 혼란을 야기했다. 중앙 수비수로서 실력이 좋지 않았다. 라고 엄청난 혹평을 가하며 4점을 줬다. 최근 김민재는 미넨에서 위기를 맞았다. 자신을 직접 전화까지 해서 데려온 투엘 감독이 떠나기로 결정됐고 독일 언론들의 혹평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나폴리에서 월드클래스다운 활약을 펼쳤던 김민재를 애타게 원했던 인물이 바로 투엘이었다. 투엘은 당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세계 최정상급 센터백으로 활약한 김민재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